아스트의 사채 이자율은 파킹 통장 금리보다도 못합니다. 만약 신주 인수권에 가치가 없다면 이번 BW는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시작되는 아스트 B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W를 처음 들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아스트 BW의 청약이 1월 10일 월요일 시작하여 1월 11일 화요일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청약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DB금융 제시포 스펙 아스트 BW 오토에는 청약과 환불 일정이 겹쳐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의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 아스트 제11회 무기명식 이건부 무보증 신주 인수건부 4채입니다. 너무나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신주 인수건부 4채가 바로 BW인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공모와 달리 공모 규모는 400억 원입니다. 아스트 BW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공모주 청약과 동일하게 청약 종료 시간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최소 청약 단위와 청약 증거금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W는 공모주 청약과 다르게 주식 단위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청약을 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저 청약 금액은 100만 원이고 청약금 구간마다 단위가 달라지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최대 청약 한도는 발행 금액의 100%인 400억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증거금은 실권주와 동일하게 청약 증거금의 10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정 방법과 배정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W는 균등 배정은 없고 100% 비례 배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처럼 54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이 되고 배정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주식이 단위가 아니라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최소 단위인 100만 원을 청약했고 400억 원 모집에 4천억 원의 청약이 몰려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면 100만 원을 청약한 청약자는 10만 원의 BW를 배정받게 됩니다. 만약 청약금이 4조가 몰려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면 100만 원을 청약한 청약자는 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배정 단위가 10만 원이기에 BW를 아예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이처럼 배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주 인수건부 사채 BW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나도 길고 어려운 이름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주 인수건부 사채 BW입니다. 신주 인수건부 사채, 영어로는 BW. 말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신주 인수권과 사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채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은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워런트라고 합니다. 이 두 글자에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신주 인수건부 사채라고 부르지만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본드의 B와 워런트의 W의 앞자를 따서 BW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돈을 그냥 빌리면 되지 이 사채 신주 인수권을 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금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빌릴 때 개인이 빌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의 상태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그 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상황이 좋은 회사는 AAA 등급을 받게 되고 AAA 등급의 회사는 작년 말 기준 2.29%의 금리로 3년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안 좋은 회사들은 AAA 등급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가장 낮은 BB- 등급의 경우 13.14%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AAA 등급보다 무려 5.7배나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트리플 A 등급의 회사는 단 3곳밖에 없습니다. 3곳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트리플 A 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SK텔레콤은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바탕으로 작년 2천억 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놀라운 것은 20년 4채의 금리입니다. SK텔레콤이 2041년 10월 28일까지 빌린 400억 원의 금리는 2.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주 인수건부 사채 BW를 발행하는 아스트의 신용등급은 작년 말 이후 BB-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BB- 등급이 3년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무려 13.14%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면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아스트가 발행한 신주 인수건부 사채의 연 이자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아스트 입장에서는 이자율은 낮게 하고 그 대가로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것입니다. 신주 인수권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니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BW의 신주 인수권은 5,657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의 주가는 5,870원입니다. 이번 BW에 참여하여 신주 인수권을 받고 5,657원보다 높은 상황에서 행사하여 주식을 받게 되면 주가가 높을 때 매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신주 인수권 가격인 5,657원보다 낮은 상태라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도 이자율은 낮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기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발행하는 회사와 투자자에게 모두 매력적인 수단이 됩니다. 앞에서 BW의 배정 단위는 10만원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10만원의 사채를 배정받았다면 갖게 되는 신주 인수권의 숫자는 10만원을 5,657원으로 나눈 17주가 됩니다. 즉 10만원의 채권을 배정받고 17주의 신주 인수권도 받는 것입니다. 소수점이 되는 신주 인수권은 오사유김이나 반올림이 아닌 무조건 벌임으로 처리되며 해당 금액은 나중에 입금되게 됩니다. 아스트의 지난 1년간의 주가 변동성을 살펴보면 코스닥 지수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변동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편이기에 만약 상승을 기록한다면 신주 인수권으로 매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주 인수권을 매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아스트의 사채 이자율은 파킹 통장 금리보다도 못합니다. 만약 신주 인수권의 가치가 없다면 이번 BW는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하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을 법한 블랙숄즈 모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을 만드신 분들 덕분에 현재의 옵션과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이 모델을 만드신 분들은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알기 어려워 보이는 공식이지만 이 공식에 정해진 값들을 대입하면 우리는 아스트 BW의 신주 인수권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동성입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보다 변동성의 폭이 큰 주식일수록 옵션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아스트의 주가 변동성은 코스닥 지수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습니다. 이처럼 아스트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5,657원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은 그 가치가 무려 1,930원이나 됩니다. 행사 가격의 34.12%나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리픽싱 조건이 있습니다. 리픽싱 조건은 주가가 5,657원보다 하락을 하게 된다면 행사 가격의 70%인 3,960원까지 행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리픽싱 조건이 있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1년에 4번 행사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주 인수권은 2022년 4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신주 인수권은 소멸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 행사 시 매월 행사된 물량을 모아 말일 일괄적으로 상장이 진행되기에 상장 시기 지연에 따른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행사 가격보다 15% 이상은 높을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는 조기 상환 옵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채를 만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기간은 2023년 5월 14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무조건 2023년 7월 13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원금의 103.0568%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분리형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분리형이라는 의미는 사채를 조기 상환하더라도 신주 인수권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형일 경우에는 조기 상환을 하면 신주 인수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파킹 통장 이자보다 낮은 금리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기에 대부분의 경우 조기 상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이기에 채권과 신주 인수권 증권이 따로 상장되게 됩니다. 채권은 2022년 1월 13일 상장이 되고 신주 인수권 증권은 2022년 1월 26일 상장이 됩니다. 이렇게 상장이 된 이후에는 앱이나 HTS를 통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아스트의 이전 BW인 9회차 BW의 예를 보면 채권은 장내 채권 주문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은 특성상 상장 초기에는 원금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팔리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 인수권도 별도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종목 검색 메뉴에서 신주 인수권으로 검색하시면 아스트의 9회차 워런트가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의 9회차 워런트는 5,178원에 행사할 수 있고 현재 종가는 1,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거래는 사실상 거의 없어 빠른 매매는 어렵지만 간혹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은 그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트 BW의 자금 사용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발행하는 이유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이전에 발행되었던 9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BW가 상당 부분 조기 상환 청구가 되어 해당 금액을 갚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발행되었던 9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2022년 1월 19일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상환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돌려막기식으로 다시 새로운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발행하여 해당 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금액은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는 여객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보잉사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입니다. 2020년 매출은 3분의 1로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조금 더 늘었으나 적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아스트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는 아스트 주식을 5,657원에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있는 사채입니다. 이전에 발행한 BW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BW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의 이론 가격은 1,930원입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은 모두 HTS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없어 원하는 가격에 팔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스트는 비행기 부품 제조업체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회사가 2023년 7월까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이번 BW에 참여하시고 사채는 조기 상환을 청구하여 원금을 회수하시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거나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셔서 수익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이해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